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첫 단영의 튜터 SP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나는 거기에 2번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짧고 간단한 문장은 암기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장처럼 I often used to put pranks over on her. 나는 종종 그녀에게 장난을 치곤 했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 길고 복잡한 문장은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Where I put the book. 어디에 내가 그 책을 놓았는지를 간접 의문을 명사절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Which Jinsu bought for me yesterday. 진수가 어제 나를 위해서 사준 그 책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해는 잘 했는데 문제는 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듣고 이해하거나 바로바로 활용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방금 해석한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단어 몇 개만 떠오를 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 내용과 지식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말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영어 문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말로 잘 표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배운 모든 문법 지식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문법으로 바꿔야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또한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배운 문법 내용을 새로운 관점으로 딱 한 가지 관점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훨씬 더 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을 만드는 단 하나의 원리는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뒷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가깝고 밀접한 것에서부터 먼 것으로 덧붙여 나가면서 추가 설명하는 구조로 문장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구조인데 이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걸 방해하는 결정적인 5가지 요소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관점만 전환하게 된다면 훨씬 더 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로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를 취해서 앞에 있는 어떤 단어에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해석할 때 그는 방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방 안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말 해석에 맞춰진 문법적인 이해란 얘기죠. 만약에 he's in 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전치사 in 하는 주체가 he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상이 나오면 어떤 대상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get out 이라고 나가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도 목적어가 없는 것이죠. 서로 알고 있는 여기 지금이라는 장소에서 나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도 마찬가지로 명령문 형태이기 때문에 you가 생략된 것이죠. 그리고 off the record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앞부분에 주체가 이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나 언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떨어뜨린 상태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록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연결어구이죠.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로 사용됩니다. It seems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한 것 같다. 여기에서 그가 정직한 것 같다. 물론 잘된 해석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영어 문장을 보면서 그가 정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각이 문장과 역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it seems 그것이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 같은 그 내용을 덧붙여서 that 이하로 추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이것이 내가 어제 산 책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명사 뒤에서 선행사를 추가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문장이 역순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말에 없는 장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선행사가 함께 들어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그 책이다. 그리고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례대로 쭉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조동사입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그 비동사와 일반 동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조동사나 완료, 진행, 수동을 나타내는 조동사 형태를 붙여서 동사 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 should have worked harder.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should have pp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동사는 본동사 앞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말 해석에서는 공부하다에서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해서 뒷부분에 조사나 어미의 연결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어는 주어에서 가장 가까운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 조동사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본동사를 연결시켜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는 동사원형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원형 뒤에 ing나 ed를 붙여서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I went to the airport. 나는 공항으로 갔다. To see him off. 그를 배웅하기 위하여.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준동사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되겠죠.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의 개념이 압축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 안에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동작이나 세 번째 동작을 사용할 때 준동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준동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 went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to see. 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ee라는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이 see라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차례대로 이어나가시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주어에서 가깝고 밀접한 것에서부터 먼 곳으로 그렇게 차례대로 이어나간다. 그리고 그 연결어구인 전치사와 그리고 접속사, 관계대명사, 조동사, 그리고 준동사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흐름으로 관점을 전환하시면 영어 문장을 쉽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